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결혼과 출산까지 늦추는 한국 사회의 오랜 고질병 황금티켓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에는 극악의 난이도로 악명 높았던 3대 국가고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무고시와 사법고시 그리고 행정고시이죠. 이 3대 국가고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고시는 이견 없이 사법고시입니다.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고시는 우선 헌법, 민법, 형법으로 이루어진 필수 과목 3가지에 국제법, 노동법, 경제법, 국제거래법 등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여 객관식 형태로 진행되는 1차 실험을 치러야 하는데, 이때 각 과목에서는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전 과목에서 평균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데, 2차 시험은 서술형 주관식 형태로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까지 총 7개의 과목을 치러야 하죠. 마찬가지로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해야 하며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130% 범위 내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2차까지 합격하고 나면 3차 시험에 해당하는 면접이 기다리고 있었죠. 이 면접까지 통과하면 비로소 법조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관문이 사법연수원이 존재했는데, 사법연수원은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는 기관이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만 변호사, 검사, 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죠. 이때 마치 전공을 정하듯이 내가 원한다고 아무나 판사 또는 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보통 연수원생 중 약 20%만이 검사나 판사로 임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연수원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검사가 되고 싶다면 연수원에서의 성적이 매우 중요했죠.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경쟁자들은 한국에서 공부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어쨌든 연수원을 졸업하는 순간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한때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는 선망받는 국가고시가 바로 사법고시였습니다. 심지어 사법고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죠. 흔히 개천에서 용난다는 표현이 가난한 집안 출신의 사법고시 합격생에게 사용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오랫동안 사법고시는 사회적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는 단순히 희망만은 아니었죠. 소수 중에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황금티켓이거든요. 황금티켓이라는 말처럼 극악의 난이도에도 불구하고 사법고시의 경쟁률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심지어 이 경쟁률도 허수들이 아니라 대부분 날고긴다는, 적어도 지역에서는 공부를 탑으로 했던 사람들이죠. 때문에 사법고시의 평균 수험기간은 무려 6년 8개월에 달했습니다. 약 7년 가까이 시험에 인생을 바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니었고, 평균 합격률이 고작 2.92%에 불과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꿈을 놓지 못했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간에 일단 합격만 하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미련 때문에 수차례 낙방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시 낭인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고시 낭인이란 오랜 시간 고시 준비를 하다가 합격하지 못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뜻하는데,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고시 낭인 발생을 막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성취할 수 있는 사회적 성공에 다수가 집착하는 현상을 황금티켓 증후군이라 합니다. 황금티켓이란 주로 영미권에서 매우 가치 있는 기회나 원하는 것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의미하는데, 우리에게는 영화로 유명한 1960년대의 영국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유래되었죠.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황금티켓은 윌리 원카의 신비한 초콜릿 공장을 견학할 수 있는 티켓으로 윌리 원카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초콜릿 포장지 속에 랜덤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윌리 원카의 초콜릿은 전 세계로 수출되는 데다 황금티켓이 들어간 초콜릿은 단 5개 뿐이었으므로 겉보기에는 이 이벤트에 당첨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행운뿐인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황금티켓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필요한 건 운이 아니라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유한 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이 황금티켓을 얻을 수 있도록 초콜릿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초콜릿 포장을 까는 사람까지 고용하여 황금티켓을 차지했거든요. 그 결과 황금티켓 5장 중 4장은 모두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차지하게 되었죠. 즉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영향력을 황금티켓이라는 상징적인 수단을 통해 풍자한 소설이기도 한 셈이죠. 실제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안에는 알고 보면 보이는 사회풍자 요소들이 많이 숨어있고요. 보통 소매상들이 여는 경품 이벤트 등에서 자주 쓰여온 황금티켓이 황금티켓 증후군이라는 용어로 변화된 것은 2022년부터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2022년에 공개한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죠. 해당 보고서에서는 명문대 진학,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집착하며 이에 극도의 노력을 쏟아붓고 성공하면 실제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한국적 현상을 황금티켓 증후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내용을 보면 사실상 현재 한국 사회 문제점들의 원흉이 이 황금티켓 증후군이라고 지적했죠.
한국 사회 황금 티켓은 명문대와 대기업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황금 티켓에 대한 선망과 열망을 넘어 지잡대 조수라는 용어와 같이 티켓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깎아내리기까지 하죠. 명문대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성공한 인생, 중소기업 블루칼라 비정규직은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지어 버리는 것이죠. 뭐 이건 알겠는데 황금 티켓 증후군 명문대와 대기업을 열망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대다수가 각 나라의 최고의 대학과 최고의 기업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게 너무 심하죠. 앞서 말했듯 사법고시를 준비하다가 고시 낭인이 되는 케이스처럼 소수만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성공을 향해 모두가 극도의 노력을 쏟아붓는 것은 개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무엇보다 결국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을 시 심각한 패배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차라리 사법고시는 나은 편입니다. 이건 성인들이 각오를 하고 뛰어드는 것이니까요. 아무나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했듯 공부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 객관화를 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문대에 대한 열망과 경쟁은 아이들이 대상입니다. 이 아이들이 적성에 맞아서 각오를 하고 뛰어들까요? 글쎄요, 시키니까 하는 거죠. 아이들은 주변의 말을 듣고 명문대는 인생의 성공, 나머지는 실패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명문대를 넘어 의대에 가려고 몇 번의 재수를 할 정도로 심해졌죠. 그럼 이걸 만드는 건 누굴까요? 누가 극소수만 쟁취할 수 있는 황금 티켓을 다수에게 쟁취하라 떠드는 걸까요? 지금 청년 세대의 부모님들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시스템, 더 크게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등 떠미는 부모님들과 교육 시스템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것은 사회 시스템이죠. 실패한 자들, 황금 티켓을 열망했지만 쟁취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황금 티켓이라는 말처럼 대기업과 명문대는 막대한 보상을 안겨줍니다. 어떻게 활용하냐, 안에서 어떻게 하냐는 또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인 명성과 보상이 존재하죠. 하지만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 명문대만 바라본 아이들이나 대기업만 바라보며 준비했던 청년들, 취준생들은 실패했을 때 타격이 너무 큽니다. 그럼 이 실패한 사람들은 뭘 할까요? 강한 사람들은 정신 제대로 차리고 다시 살아가겠지만 아니라면 히키코모리 그냥 쉬는 청년 이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요. 이렇게 개인의 행복이 망가지면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행복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뒤로 하고서라도 모두가 소수가 차지할 수 있는 목표를 향해서만 달려간다는 것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극소수만이 들어가는 명문대와 대기업으로 규정지어 버리고 성공한 삶의 정답을 규정지어 놓은 것은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을 벌이게 만들고 사회 진출을 늦추고 이에 따라 결혼과 출산 시점도 지연되게 만듭니다.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의 상승은 난임 가능성을 높이고 평균 자녀 수를 줄어들게 만들죠. 아니, 아예 출산율 자체를 낮추게 만듭니다. 2013년 한국의 초혼 연령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32.2세와 29.6세였는데 2023년에는 34세와 31.5세로 늦춰졌습니다. 초산 연령은 30.7세에서 33세로 올라갔죠.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은 출산율과 정확히 반비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 진출의 지연, 히키코모리 그냥 쉰다는 청년, 초혼 연령 증가, 초산 연령 증가, 저출산, 극심한 학력 인플레, 이 모든 것의 원인을 OECD 한국 경제보고서는 물론 많은 전문가가 황금 티켓 증후군을 꼽고 있죠. 사회의 구성원 대다수가 같은 목표를 열망한다면 교육 및 노동시장에는 병목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교육제도는 명문대 대기업 루트를 탈 수 있도록 입시 위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거나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없고 그저 수능과 같은 특정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게 만들죠. 아니면 학창시절 내내 미친듯이 수시를 위해 관리를 하던가요. 당연히 이렇게 입학하고 졸업하면 전부 대기업에 적어도 중견을 위해 취직 준비를 하고 중소나 현장직은 사람이 없고 몇몇 사무직에 몰리게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든 취직을 위해서든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은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도 못하고 있죠. 졸업생들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막상 시장에 나와보니 현재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필요없는 스펙에 시간을 쏟지만 결국 업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즉 경력자들이 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게 되죠. 실제로 전 세계를 주도하는 거대 기업의 창업주들은 성공 보증 수표처럼 여겨지는 일반적인 루트를 따라가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으며 창의성을 발휘해 성공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일례로 현재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인 AI 기술은 이른바 매그니피션트 7, 줄여서 M7이라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와 챗GPT 개발
개발사인 오픈 AI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7의 시총은 미국 증시 25%를 차지할 만큼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M7과 오픈 AI의 창업자 8명 중 5명이 20대의 회사를 창업했고, 이들은 학부 중퇴, 학사, 석사, 박사과정 중퇴 등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소수 중에 소수이고 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핵심은 한국의 현재 시스템이 이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괜히 미국의 누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평범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존중받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비전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지 않는 한 한국의 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성공을 쫓기 위해 획일적인 경로만 따를 확률이 높으니까요. 황금티켓 증후군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와 국가발전 저해 요소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교육 제도의 혁신입니다. 학력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를 완화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하죠. 이는 곧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모두가 같은 일에 비슷한 직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자유롭고 남 눈치 안 봐도 되는 분위기 형성이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서로 눈치 안 보고 이건 실패다 저건 실패다 재단하는 내려치기 올려치기 문화부터 직업에 대한 인식까지 문화부터 고쳐야 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분들이니까요. 앞서 말했던 최고에 대한 열망은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어느 나라에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문제인 것은 황금티켓 증후군이라 이름까지 붙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과하기 때문이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유도 있는데 이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교육과 인식 변화가 우선일 듯 합니다. 황금티켓 증후군을 비롯해 사회 문제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몇 년이 지나 썩어 사회의 국가 경제에 그대로 돌아올 테고 결론적으로 모두가 지금보다 더 가난해질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다수가 더 살기 팍팍해지겠죠.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 사회 문제들의 원인이자 사회 문제 그 자체인 황금티켓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